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더욱 나아진 경기력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한 선전을 펼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난 레프트윙 포지션에서는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수들이 하나같이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토트넘 하스퍼의 현재 레프트윙 포지션 문제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고, 토트넘 하스퍼 현지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윙 포지션에 문제가 심각하며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은 구단 프런트에게 비난을 보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 하스퍼는 시즌 첫 공식 경기였던 파리 생제르맹과의 UEFA 슈퍼컵에서 거의 다 잡은 승리를 아쉽게 놓치는 등 90분 풀타임 기준 무승부를 거두는 선전을 보여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등 3승 2무 1패의 성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며, EFL 카라바오컵 던캐스터 로버스와의 경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라운드에 진출,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도 1차전 비아레알이라는 쉽지 않은 상대를 잡아내면서 모든 대회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가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와는 다르게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기 방식을 바꿨기 때문인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스타일이었다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축구는 재미 자체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절보다 부족할 수 있어도 안정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의 거의 대부분의 팬들은 이전보다 나아진 성적을 거두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면서 발생한 레프트윙 포지션에서의 공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마티셀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역대 최악의 부진을 보이면서 경기를 망치는가 하면, 본래 라이트 윙 자리에서 나서다가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에게 밀려 레프트 윙으로 출전한 브레넌 존슨 선수는 왼쪽에서는 거의 활약이 없으며, 결국 마티셀 선수와 브레넌 존슨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윌슨 오드베르 선수의 경우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윙어로서 수비수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분에서는 볼경합에서 거의 다 패배를 당하면서 정말 최악의 폼을 보였는데, 이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인 사비 시모스 선수를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실험을 했지만, 사비 시모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경기에 나설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사비 시모스 선수의 윙 자리에서의 실험도 실패하려고 말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팀의 레프트 윙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발 루이스 가문이 1월에 사비뉴를 영입해줬으면 좋겠어. 사비 시몬스는 중앙에서 뛰어야 하고 왼쪽 윙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꼭 필요해. 윌슨 오드베르랑 브레넌 존스는 그 자리에 서기에 부족하다. 윌슨 오드베르, 마티스텔 그리고 브레넌 존스는 우리 팀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야. 교황이 와서 설득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뀔걸. 난 윌슨 오드베르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성공할 선수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 만큼 충분히 본 것 같아. 최상위 레벨에서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승에 도전하는 팀에서는 어렵다고 봐. 브레넌 존슨, 마티스텔, 윌슨 오드베르는 이번 여름에 정리를 해야 돼. 백업 자원으로도 부족해. 이런 경기를 볼 때마다 마티스텔, 윌슨 오드베르, 브레넌 존슨, 아치 그레이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됐는지 다시금 느끼게 돼.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도전하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도 손이 묶여있는 셈이지.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한 채 이적 시장을 마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스퍼 HQ에서는 레프트 윙 포지션 문제에 대해 유망주 선수들이 제 몫을 못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정말 심각하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시즌 시작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거의 없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하스퍼가 구상했던 대로 감독 측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었고, 비록 팬들이 항상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그가 남기고 한 유로파 리그 우승에 대해 애정을 가질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만약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조금 지나치게 떠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어린 왼쪽 윙어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여름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를 영입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왼쪽 윙에서 큰 공백을 남겼다. 손흥민이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하면서 왼쪽 윙어 자리에 큰 공백이 생겼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오른쪽 측면에서 더 많이 뛰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왼쪽 측면은 여전히 확실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해당 포지션에 마티스텔과 윌슨 오도베르를 기용해 보았지만
두 선수 모두 잠재력을 보여주긴 했어도 아직 주전 자리를 꿰찼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연스럽게 일부 팬들은 마티스텔과 윌슨 오도베르에게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마티스텔은 UEFA 슈퍼컵 결승전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패배한 이후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윌슨 오도베르는 브라이튼 호브 알비언과의 2대2 무승부 이후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많이 받았다. 토트넘, 재능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두 선수가 아직 명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법은 없다. 또한 이들이 형편없는 선수라는 뜻도 아니며 당연히 그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는 이들을 실패작이라고 부르며 이적료가 아깝다고 주장하는 익숙한 비평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은 사실과는 다르다. 윌슨 오도베르와 마티스텔은 분명히 토트넘 하스퍼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망주들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원석 같은 잠재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이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라민 야말 같은 유망주들이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팀에 루카스 베리발 같은 선수를 보고 나서 모든 유망주가 그 수준으로 당장 활약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만약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한다면 그것은 구단의 프런트다. 사비뉴, 아데모라, 루크먼 등 손흥민의 공백을 임시로라도 메워줄 수 있는 확실한 왼쪽 윙어 자원을 더욱 강하게 노렸어야 했다. 윌슨 오도베르나 마티스텔이 미래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팀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의 확보가 필요했다. 따라서 윌슨 오도베르와 마티스텔을 성급히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이 매우 재능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 이 두 선수가 손세이셔널의 재림처럼 뛰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수 있다. 라면서 하스퍼 HQ에서 손흥민 선수가 남기고 간 레프트 윙 포지션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고,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 등 윙어들이 부진한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워낙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마티스텔 선수와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당장 토트넘 하스퍼의 주전 윙어로 기용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윌슨 오도베르 선수는 2004년생, 마티스텔 선수는 2005년생으로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레벨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에게는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중간 나이대에, 즉 윌슨 오도베르, 마티스텔이 성장하기 전까지 주축으로 뛰어줄 윙어가 없는 상황인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주앙 팔리냐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두텁게 만들었고, 모하메드 쿠드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라이트윙 포지션을 강화시켰으며, 사비 시모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시즌 아웃을 당한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빈 자리를 메우는 굉장히 좋은 영입 행보를 보여줬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남기고 간 레프트윙 포지션에서는 이렇다 할 대체자를 영입하지 않으면서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고,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 사비 시모스 선수를 레프트 윙으로 무리하게 기용했다가 실패를 하는 등 레프트 윙 포지션에 대한 공백은 남아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의 영입 없이 이적 시장을 마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